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주 근해에서 낚싯줄에 감긴 채 발견된 새끼 돌고래의 꼬리 부분에 걸려있던 낚싯줄 2.5m를 구조단이 제거했습니다. 돌고래를 포획하는 대신 직접 접근해 장대로 낚싯줄을 끊어준 건데 몸통을 파고드는 낚싯줄을 제거하는 작업은 아직 남았습니다. 4년제 대학의 77%가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전형을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무전공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준다고 한 만큼 변화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대의 경우 학생이 줄게 돼 힘들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있었던 보잉사가 미 연방항공청에 지난해 제출했던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잉사 사고의 원인으로 조립 과정 중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일단 300개 정도의 관련 사무를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낚싯줄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제주 근해의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종다리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틀간의 작업을 통해 꼬리 뒤로 이어진 낚싯줄은 끊어냈지만 몸통을 파고드는 낚싯줄은 아직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새끼 남방 큰 돌고래 종다리에 몸에 감긴 낚싯줄을 끊기 위해 작은 배가 접근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돌고래가 물속에서 빠르게 움직여 쉽지 않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제거 작업은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종다리 몸에 감긴 낚싯줄을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종다리는 지난해 11월 주둥이 오른쪽에 낚싯바늘이 걸려 있고 몸통과 꼬리에 낚싯줄이 감긴 채 목격됐습니다. 제주 돌고래 긴급구조단은 구조작업 첫날 꼬리 뒤로 이어진 낚싯줄 2.5m가량을 제거했는데 종다리 발견 석 달 만입니다. 몸통을 감고 있는 낚싯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수영을 할 때마다 살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단은 돌고래와 구조 인력 모두가 다칠 수 있는 포획 대신 장대를 이용해 낚싯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안전하게 그 낚싯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끝에 이렇게 이제 장대로 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간 뒤에 낚싯줄을 끊어주는 것, 이거의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종다리는 꼬리에 묶인 낚싯줄 제거 이후 운동성이 활발해지는 등 상태가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운동성이 훨씬 더 생긴 상황이고요. 이전에는 엄마랑 붙는 시간이 조금 덜했다면 지금은 엄마랑 같이 움직이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 바다 날씨가 나빠 구조단은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 낚싯줄 제거 작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구조단은 종다리 몸통에 감긴 낚싯줄을 제거한 뒤 관찰을 통해 낚싯바늘 제거에 나설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호주 시드니항에서 수영을 하던 한 여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살의 로렌 오닐은 현지 시간 29일 해질 무렵 시드니 엘리자베스만에서 수영하던 중 상어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APTN 등이 전했습니다. 오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이후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현지 언론은 시드니항에서 사람이 상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반도에 자생하는 것이 확인된 생물이 6만 종을 넘어섰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만 10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자원관이 개관했을 때는 확인된 한반도 자생생물이 3만 종에 못 미쳤습니다. 이후 자생생물 조사 발굴 사업과 문헌조사가 꾸준히 진행돼 국가생물종 목록에 등록된 생물이 1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근처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물이 얼거나 담수지 거리가 멀다면 산불 현장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담수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한 대가 축구장으로 진입합니다. 고도를 낮춰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물통으로 다가가 물을 끌어올립니다. 산불 현장 근처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산불을 끄는 모의 훈련입니다. 근처에 적절한 담수지가 없을 때 사용하는 4만 리터짜리 이동식 저수조입니다. 산림청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헬기로는 모두 13차례 담수가 가능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근처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지만 물이 어는 추운 겨울에는 하천이나 저수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요 담수지로 한강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인왕산 화재처럼 담수지와 거리가 멀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한강이나 작은 하천에는 가까이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 인간 피해 우려로 헬기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수지가 마땅치 않을 때 현장 가까이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는 물을 뿌린 뒤 다시 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식 저수조를 소방차 또 물차가 계속 공급하면 이거는 산불이 끝날 때까지 가까운 위치에서 헬기가 담수를 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동식 저수조는 실제 산불 현장에도 이미 활약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울진화재 당시에는 근처에 저수지가 있었지만 공간이 비좁은 탓에 헬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은 당시 현장 인근에 이동식 저수조 7개를 설치하는 등 헬기들이 물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진화 효율을 높였습니다. 현재 산림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저수조는 모두 77개. 산림청은 이동식 저수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다가올 봄철 산불 기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위기에 빠진 보잉사가 미국 의회의 압박 속에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났던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신형 기종의 인증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말 맥스7 기종이 엔진 과열과 결빙 방지 관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연방항공청에 요청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해 2026년 5월까지 안전기준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의 철회 결정은 최근 사고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와 이에 따른 의회의 압박 속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5일 170여 명을 태우고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기의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라는 미국 의회의 압박을 받았고 데이브 캘훈 CEO는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보잉은 최근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counting on us. The flying public is counting on us. We are counting on us first and foremost. I know you guys love this company like I love this company. 이런 가운데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항공기의 최종 조립 과정에서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1,500여 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문제는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아직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지털 정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에 정부는 종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증명으로 대폭 전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사무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온 300여 개 사무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26년까지 3년간 1,500여 종의 행정 서비스를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합니다. 당장 오는 4월에 난임 부부 수술비와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사라집니다. 연말까진 고용장려금이나 공영주차장 할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필요 없게 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매년 발급하는 행정민원 서류가 7억 건 이상, 정부는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정길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8곳이 앞으로 무전공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올해는 재정지원 평가 시 무전공 비율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가산점은 주겠다고 한 만큼 변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대학 입학 후 전공을 선택하는 무전공 전형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부가 무전공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해야 대학 혁신 성과급을 주겠다는 방침은 철회했지만 방향은 분명하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혁신 성과 평가 시 정성평가로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와 유연한 교육체제, 학사구조 개편 정도를 살피고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가산점도 최대 1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절대 저희가 이 자율전공 선택제도 도입에 있어서 물러선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되 국내 4년제 대학 대다수도 결국 무전공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35곳 가운데 77%가 무전공 입학 정원을 확대하거나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교육부가 밝힌 25% 목표에 따르기보다는 대학과 계열 특성에 따른 자율성을 고려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도입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문과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무전공 확대 반대 주장도 거셉니다. 무학과 제도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대학을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무전공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전공 선택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수도권대 원하는 과에 진학하는 대신 수도권 무전공 학과를 택해 지방대는 더욱 힘들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 TI가 조사한 2023년도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세계 180개 나라에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점수는 지난해와 같지만 순위는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서는 지난해와 같은 22위를 유지했습니다. 국가청렴도 1위는 90점을 받은 덴마크였고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북한은 최하위권인 172위였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11점을 받은 소말리아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 단체이며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국가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15개 기반시설을 조사한 결과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물이 전체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38만 3천여 개 가운데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시설물은 전체 25.2%인 9만 6천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저수지의 경우 96.5%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이었고 통신설비의 64.4%, 댐의 44.9%도 지어진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량이나 댐 등 주요 시설물 9만 3천여 개 가운데 안전등급 D단계 이하를 받은 시설물은 760여 개로 전체 0.8%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매출 비중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등
유통업계 전반의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17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온라인 부문의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나 성장한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요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사상 처음으로 앞지른 겁니다. 소비자들이 최근 몇 년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았었는데요. 작년 한 해의 경우는 다시 이제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온라인 쇼핑이 낯설었던 노년층도 새벽 배송 같은 편리한 서비스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의점 매출 비중이 백화점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1인 가구는 도심의 교통 편리한 곳에 살기 때문에 거주 공간도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단순히 쇼핑만이 아닌 소비자들이 여유롭게 머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잇따라 거치며 소비 변화 흐름이 더욱 빨라진 가운데 생존을 위한 유통업계의 전략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이라며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3%로 소폭 올렸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상향 조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덕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5%, 중국도 5.2%에 이르렀습니다. We expect that resilience to continue into 2024. At the same time, inflation is coming down. Labor markets continue to be resilient. IMF는 세계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올해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치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0.6%포인트 상향한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를 전망했습니다. 반면 독일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도 0.5% 성장에 그치는 등 유로존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면서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This resilience with growth hovering around 3%, both last year and expected over the medium term, that's much lower than previous kind of global average growth rates, which were about 3.8%. IMF는 다만 적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충과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 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앞서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한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세계 3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대내외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는 그 사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겠죠. 우리 사회가 고칠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감히 혁파해 앞으로 더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